네,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그 추진 체계로서 법적인 단체인 한국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한국자원봉사관리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도 많은 추진 체계들이 있는데요. 기타 추진 체계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타 추진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게 추진 체계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관들은 보통 첫 번째가 한국자원봉사연합회, 두 번째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자원봉사문화라고 하는 전에는 이제 볼런티어 21이라고 하는 그 단체였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자원봉사 이음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추진 체계로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 관련된 민간에서 만들어서 민간 그 기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연합회 단체에 들어간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로는 뭐 개개인이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나 시설로서 좀 소개가 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국자원봉사연합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이제 volunteer5월.kr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1991년에 부산에서 설립된 민간 자원봉사 육성단체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추진 체계로서 두 번째 설명드렸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창립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민간 기관들이 전국 단위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 그런 활동들을 기관들끼리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방법들을 시작을 했던 건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의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부산에서 만들어진 한국자원봉사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증진을 위해서 개간지를 현재 발행을 해오고 있고요. 또 정부 및 사회단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자문을 제공한다거나 자원봉사 교육과 훈련에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큰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자원봉사단체연합회 설립에 있어서의 산파 역할을 했던 단체다라고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아니면 교재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또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자원봉사 박람회 등을 개최를 하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왔던 기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에 자원봉사단체연합회 설립에 어떤 큰 역할들을 해왔던 단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소개드릴 게 바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도메인이 이제 kucss.or.kr이고요. 1996년 9월에 많은 국내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대학들이 대학 사회에서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140여 개의 대학교 총장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단체가 바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는 시작할 때는 약 140여 개의 대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268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많은 협의회가 모여서 첫 번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대학 및 전문대학이 사회봉사 교육과 활동에 대한 상호 협조를 통해서 대학생이 재학 중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험과 사료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협의,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기능은 첫 번째, 대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요. 두 번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사회봉사 연계에 대한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학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연수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내외에 사회봉사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학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들을 바로 이 대학 사회봉사 협의회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타 회원 대학 상호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그 다음에 즉 아까 말씀드린 거 2018년 현재 막 268개 대학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거고 아니면 대학마다의 강점이 있을 건데 이런 강점들이나 어떤 특성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참여해서 얻게 된 많은 간접적인 경험과 지식들을 각 개개인들이 성장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연계에 관한 프로그램들, 또 봉사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학사회 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다 하는 거죠. 자, 대학이라고 하면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은 그냥 우골탑, 상아탑이라고 했죠. 처음에 상아탑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80년대 넘어가면서 왜 시골에서 소를 하나 팔아야 학비를 낼 수 있어서 다 우골탑, 이렇게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학교 학비가 학과에 따라서는 요즘 소 한 마리 한 5, 600만 원 한다라고 듣고 있으면 비싼 건 더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평균 그 정도 가격을 하죠. 아직도 소 한 마리 값을 하고 있죠. 다만 전에는 소 한 마리가 그 시골에 농사 짓는 어떤 아주 큰 중요한 어떤 재원이었었죠. 물론 지금도 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하지 않고 다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소를 자녀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부담을 했던 거거든요. 큰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러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이제 이만큼 대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렇게 대학 사회봉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관련된 인적 간접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고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바로 한국사회봉사협의회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타 추진 체계 중에서 세 번째는 한국자원봉사문화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전에는 이제 볼런티어 20일, 자원봉사 20일이라고 하는 21세기 자원봉사라고 하는 기관이었고요. 이러한 기관들은 이렇게 도메인이 이제 volunteering culture, 그래서 자원봉사 문화라고 하는 걸 다 쓰고 있네요. 그래서 or.kr로 도메인을 쓰고 있고요. 1997년에 창설된 비영리 민간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 자원봉사 액션 사업, 실제 자원봉사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자원봉사 사업, 그 다음에 해외 자원봉사 교류 사업, 또 이러한 자원봉사에 대한 기관 간의 연구와 개발 사업 등을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 크고 작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우며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로 민간단체가 한국자원봉사 문화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한국자원봉사 문화에 대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상세하게 드리면 여러분들 교재 255페이지를 보시면 함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에 보시면 교육사업, 자원봉사 리더십 센터를 통해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 지도자 및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고 전문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 액션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캠페인, 또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영역을 넓히고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 생활 문화의 일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바로 자원봉사 액션 사업이다 라고 구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기업 자원봉사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컨설팅, 또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 또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통해서 기업과 NGO의 성공적 파트너십을 만들고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바로 기업 자원봉사 사업이라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여기 소개해드린 것처럼 해외 자원봉사 교류 사업인데요. 각종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의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IT는 지금도 섬나라입니다만 해수면이 지구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육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아주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도움들을 IT가 워낙 약소국이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러한 사업들, 해외 교류를 통해서 해외 자원봉사 사업들을 연결을 해서 그런 모금 활동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집 짓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 그 도움들을 드리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저희 천안에 가까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코이카나 아니면 이런 스스로 대학 내에서 자원봉사 단체를 꾸며서 우리 국내만 농화를 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대학생분들 농번기철에는 오셔서 농사일을 시골에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었잖아요.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런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보다 못한 동남아나 아니면 농업국가, 필리핀 이런 많은 나라에서 가서 농기계를 고쳐준다거나 아니 우리의 문화를 가서 교육도 요즘 유행하고 있는 K-팝이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드리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거는 필리핀에서 한번 만나봤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생분들이 이제 기계를 전공한다거나 전기를 전공한다거나 하는 많은 어떤 분들이 미리 농기계 교육들에 대한 교육도 받고 준비를 해가지고요. 많은 부품들이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때 캄보디아나 이런 곳에 아주 오래된 농기계들이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기계적인 고장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에 그런 어떤 기계를 수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기를 바꿔준다거나 또 가정에 오래된 가구에 화재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점검하시고 손봐드려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보름, 한 2주 정도에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의 활동 기한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생들이 모여서 일진, 이진, 삼진 방학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한번 참여한 적도 있고 필리핀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바로 이러한 많은 해외 교류 사업들을 통해서 해외 자원봉사 교류 사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 사업도 하고요. 또 우리의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해외에 가보시면 이제 요즘 특히나 여러분들 매스컴에서도 보신 것처럼 K-팝, K-문화, K-컬처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죠. 유럽에 그렇고 미국에서도 빌보드라는 어떤 음악 채널이나 그런 곳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BTS가 1등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요번에 이제 특히나 미나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윤여정 배우가 이제 어떤 아주 유명한 상을 여유 조연상을 받고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화의 힘들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파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사례에서도 많은 역대 정권들이 변화가 되면서 뭐 비스타 운동, 뭐 횃불 봉사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정해서 전 세계의 자원봉사 활동가들이나 활동 실천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고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지에 가서도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자원봉사에 대한 교류와 실천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또 기업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서 올바른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사업들을 바로 한국 자원봉사 문화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타 추진 체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 사회에서의 민간단체인 자원봉사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자, 네 번째가 자원봉사 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이음이라고 하는 기관들은 여기 보시면 도메인은 volunteer 이음이라고 해서 한국 표기로 잘해서 org 그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로 창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라고 하는 건 Korea Association for Volunteer Management, 그래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Korea Association for Volunteer Management, 한국자원봉사관리협의회라고 이렇게 창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비전과 미션, 가치들을 좀 재정립하고 2016년 9월에 지금의 자원봉사 이음이라고 하는 단체명을 변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이제 특히나 유명하고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교재에서도 소개하는 게 뭐냐면 2008년 12월에 자원봉사활동 관리 표준 매뉴얼을 좀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는 방법들, 어떻게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자원봉사 모집의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모집을 하는 방법, 또 찾아오신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교육, 그때 교육도 여러 가지 뭐 입문교육, 전문교육,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맞는, 현장에 맞는 어떤 교육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에서야 또 매뉴얼들을, 절차나 규정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2015년에는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윤리 강령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준비를 바로 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자원봉사 이음에서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10월에는 제1차 선포된 자원봉사자 윤리 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일반 사회에 많은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자는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일들을 업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떠한 가치 기준이나 윤리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자원봉사 관리 현장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가치 충돌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할지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줬다라고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56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자원봉사 그 윤리강령의 개정안을 마련을 한 부분과 자원봉사 이음의 핵심 목적과 중점 사업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봉사 이음이라고 하는 이 기관의 비영리 단체의 핵심 목적은 활동가들의 전문성 증진과 역량 강화, 또 두 번째 자원봉사 가치의 보존과 고취, 또 세 번째 올바른 자원봉사 정책 활동, 네 번째 새로운 조직 모델의 운영, 이렇게 가치 핵심 목적을 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중점 사업 방향으로는 자원봉사 활동가들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며 함께 성장하는
찬란한 자치 모임의 조직화와 연대. 두 번째, 경험 및 실천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과 성장 콘텐츠 개발과 공유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 방향으로는 자원봉사 관리자에서 자원봉사 활동가로 고쳐 부르기와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가 윤리 강령의 확산의 그 사업 중점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봉사 관리,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 체계, 이제 추진 체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죠. 자원봉사 관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가로 고쳐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자원봉사 관리라고 하면 보통 무언가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많고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주변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거고 그 함께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을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또 그러한 활동이 더 많아짐으로써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한 시민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자원봉사 이음에서 이야기한 여러분들 교재에도 부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교재 페이지 285페이지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 관리자, 즉 자원봉사 관리자의 윤리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전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속으로 좀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는 건강한 시민의 육성과 비영리단체의 성장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사회정의 실현, 또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원봉사 관리자들 아니면 자원봉사 실천가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죠.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며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공존과 변화를 촉진한다라고요. 즉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원봉사 실천가 또는 관리자는 누구를 위해서? 자원봉사 참여한 자원봉사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분들과 함께 일하고, 그분들 위해 일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고 그 변화를 촉진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자원봉사 관리자, 실천가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실천가들이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지지, 옹호하며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의 철학을 내면화하는 한편 자원봉사 관리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기본 원칙과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이렇게 윤리 강령을 만드는 어떤 그 윤리 강령의 전문으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리 강령의 기본 원칙,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람과 조직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또 세 번째, 자원봉사 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또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진다. 또 전문적인 지식과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한다.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본 자원봉사의 관리자로서의 가져야 될 기본 소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기준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 기준을, 또 조직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또 사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해왔고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도 한번 선서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다 하시면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로서 직분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한번 선서의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정신과 박애정신의 확장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건설과 사회정의의 실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에 친절함과 관대함, 정의와 공정성,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 관리자분들도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이 역할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전문성과 권위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이러한 어떤 가져야 될 기본 소양들, 또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관한 추진 체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추진 체계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센터, 한국자원봉사관리협의회, 세 번째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추진 체계로서 설명드리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비영리기관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법정단체든지 간에 거기서 근무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실천가 아니면 사회사업가 이런 분들이시죠. 근데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이러한 가치 기준과 윤리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이러한 가치 기준과 윤리를 가진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로서 아니면 사회사업가로서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많은 분들께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도 개발하고 역량도 증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떤 미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또 연계해주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들을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바로 자원봉사 추진 체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또 거기에 구성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기 위한 어떤 자원봉사 센터, 그 다음에 자원봉사관리협의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 그 다음에 기타 추진체계로서 많은 기관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의 자원봉사가 추진체계로서 공부를 오늘 다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가 15주차니까 기말고사를 녹음을 해야 되네요.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와 수업들을 함께 되면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